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보면 젊은 층이나 교회 소모임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증상은 대부분 가벼운 편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늘리고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하도록 거리 두기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이었던 광주 소방학교가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됩니다. 기존 생활치료센터는 호남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나주 한전 KPS 인재개발원에 84개 병상만 있었는데 광주 소방학교 55개 병상을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면서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나주 생활치료센터에 56개의 병상이 남았지만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병상 부족이 우려되고 전체 입원 환자 대부분인 97%가 경증 환자인 점이 고려된 겁니다. 소방학교를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입국자들은 기존의 소방학교에서 5.18 교육관으로 장소를 이전하고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시키기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쏟아지는 타 지역과 달리 젊은 층과 종교시설의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광주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고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공연장은 늦어도 밤 10시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성탄절을 앞둔 종교시설은 전체 좌석의 30%까지만 신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연말연시는 모임과 애출이었고 방역수칙 위반이었고 그리해서 확진자가 없는 산무 강주를 만들어 갑시다. 방역당국은 고통의 시간을 최소화하려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강화된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남에서만 2명이 추가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 발생한 순천 확진자의 배우자가 오늘 추가로 확진됐고 충북 확진자의 지인 1명이 나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는 오후 6시까지 신규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팀 가운데 감독도 코치도 없고 구단 사무국은 경찰 수사를 받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FC 얘긴데요. 선수들은 창단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도 동계훈련조차 가지 못할 형편입니다. 팀 쇄신을 약속한 이용섭 광주시장이 오늘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무국 직원에 대한 경찰 수사와 대표이사의 사임, 그리고 감독 부재까지 안팎으로 내용을 겪고 있는 광주FC 선수들이 구단주 이용섭 시장과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주장 여름 선수를 비롯한 22명의 선수들은 최근 불거진 구단 문제를 팬들에게 사과한 뒤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저희가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해서 선수들도 다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 광주FC가 한강에게 더 도약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섭 시장도 내부 갈등으로 대표와 감독까지 공석이 된 현재의 상황을 선수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단주로서 선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왔다며 사퇴 수습 의지를 밝혔습니다. 상황이 온 점에 대해서 구단주로서 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인사말을 나눈 뒤 이용섭 시장과 선수들은 1시간여 동안 배석자 없이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수들은 내부 문제 수습을 비롯해 운동시설 확충과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고 이용섭 시장은 조만간 나올 광주FC 쇄신안에 선수들의 요구를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수습이 늦어지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감독 부재에 이어 코치까지 계약이 종료돼 당장 21일부터 시작되는 1차 동계훈련의 연기가 불가피합니다. 빠른 감독 선임과 선수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쇄신안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라남도, 국방부와 국토부가 사자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한 달도 안 돼 파국을 맞게 생겼습니다. 광주시가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사자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하자 전라남도가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묘책으로 찾아낸 것이 사자협의체 구성입니다. 전국 최초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까지 참여하게 됐다며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광주 전남의 지금까지 노력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나서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에 비해서 진일보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자협의체는 지난달에 한 차례 실무회의를 했을 뿐 채 한 달도 안 돼 파국을 맞는 분위기입니다. 광주공항을 무한으로 이전 통합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사자협의체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공을 넘기자 전라남도가 협의체 불참으로 맞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민간공항은 내년까지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그대로 지키면 될 일이고 사자협의체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사자협의체 실무회의는 무기한 연기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회의가 언제쯤 다시 열리게 될지 기약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사자협의체 구성과 활발한 협의를 통해서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문제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민간공항 이전 약속 파기 논란까지 뒤엉키면서 시도 상생은 물 건너가고 광주 전남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벽 시간대 건물에 불을 지른 7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쯤 광주시 동구 금남로의 한 상가 건물 계단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77살 조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임차인인 조 씨는 최근 임대인을 상대로 진행한 부동산 점유 관련 재판에서 패소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조 씨는 6년 전에도 해당 건물과 관련한 불만으로 서울 지하철에 불을 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일가족 참변과 관련해 경찰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운전자들도 처벌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우남동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와 관련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 4명에게 과태료 12만 원과 벌점 20점을 부과했습니다. 모처럼 많은 눈이 내리면서 애기동백의 붉은 빛과 하얀 눈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수만 그루의 애기동백 나무가 심어진 신안군 앞에도 분재공원에 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전남 신안군 앞에도 송공산입니다. 산 밑자락에 바다를 보고 자리 잡은 분재공원에는 겨울의 정취를 느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하나 둘 이어집니다. 분재공원 오솔길 양옆으로 애기동백 나무에도 하얀 눈이 솜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막 피어난 붉은 애기동백꽃은 눈을 외투 삼아 한껏 멋을 부렸습니다. 분재공원 5헥타르에 심어진 애기동백나무는 17,000여 그루, 2천만여 송이의 붉은 동백꽃이 앞다퉈 눈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눈 속에 파묻혀서 애기동백이 정말 예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달려온 사진가들도 붉은 꽃 하얀 눈을 한 컷에 담아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분재공원에서는 때마침 겨울꽃 애기동백 축제가 비대면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랜선 축제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홈페이지에 그 동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바다와 산을 벗삼아 하얀 눈 속에 피어난 애기 동백꽃들이 겨울의 정취를 그윽하게 빚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